안녕하세요. 경제맵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간밤 뉴욕 시장은 기술주 상승이 굉장히 눈이 부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더 반가웠던 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등을 해준 건데요. 골드만삭스에서도 투심을 자극할 만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 상승의 시간, 그러니까 대선이 지난 이후에 더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밸류에이션이 업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그간 조선과 방산, 그러니까 미국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내어놓지만 우리의 기술력이 꼭 필요한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았는데 그 와중에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테슬라의 급등으로 우리 시장의 큰 줄기인 반도체, 자동차가 시장에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체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프닝에서도 연고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연고점을 돌파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지금 11시 지나고 있는데요. 윗꼬리도 거의 달리지 않고 시장이 달려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간밤 미증시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도체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하면 조금은 약하지만 그래도 선방해주면서 731포인트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돋보입니다. 2,06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있고요. 기관이 4,391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냅니다. 6천억 원대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좀 한산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외국인이 187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선물 시장 보이면 외국인이 8천억 원대 이상으로 매수를 좀 해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오늘 대부분이 좋습니다. 테슬라 이슈로 또 2차 전지 폐배터리 이쪽도 강한 부분이 업종별로 보시면 체크가 되고요. 반도체, 철강 이쪽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이유성 캐스터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예매 캐스터 이유선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날 장 후반 급등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던 반도체, 금융, 보험 쪽에서 나왔습니다. 코스피 2630선 지키며 마감해줬고요. 코스닥의 경우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휴장하고 열린 미국 뉴욕 증시, 간밤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선포한 50%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기로 하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영향입니다.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소비자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웃돈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한몫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 시장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지금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 0.57% 오른 2,648선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1.7% 상승하면서 2,680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전일 대비 0.54% 오르면서 731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0.5% 상승하면서 731.3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면요. 현재 코스피 개인만 홀로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지수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홀로 191억 원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 우선 1위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2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3위는 SK하이닉스가 등극하고 있습니다. 저와 먼저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 방송에서 자주 살펴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23일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신규 발전소 건설이 용이하게끔 관련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원전을 늘리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탈원전 기조를 이어왔던 독일이 친원전 기조로 선회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국내 원전 사업도 수출을 염두에 두고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중 하나인 현대건설도 오늘 거래 상위 종목에 현재 등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주식시장의 원자력 관련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으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냉매 없는 냉장고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존슨 홉킨스 대학교 응용물리학연구소와 공동 연구한 결과 고효율 펠티어 냉각 소재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펠티어 기반 냉장고의 실증에 성공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관련 논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가 됐습니다. 펠티어 냉각은 펠티어 반도체 소자에 전기를 가하면 한쪽 면은 차가워지고 다른 쪽 면은 뜨거워지는 효과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냉매를 사용하지 않아 화학적 유해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세대 친환경 냉각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전제품 외에도 반도체,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해당 기술의 활용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계속해서 성장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고가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철도 사업 신규 수주와 함께 방산 사업 분야에서 수주 물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 1차 관련 K2 전차는 작년 말 14대가 조기 출고가 됐고요. 올해는 82대가 출고되면서 총 180대 납품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산이 이어지면서 수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올해도 생산 능력을 계속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로템 계속 좋은 분위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전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SM입니다. SM부터 살펴보면요.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중국 텐센트 뮤직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M이 중국향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또한 SM의 자회사 디어유의 중국 진출을 앞두고 테센트 뮤직의 2대 주주가 됐다는 점이 향후 한한령 완화 기대와 맞물려 중국 시장 확대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네, 우리 SM 살펴보면요. 현재 1.39% 오르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인 YG엔터와 JYP엔터도 데뷔 및 컴백 기대감으로 오늘 함께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GS건설입니다. GS건설 실적 호조 기대감에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 전반이 구조적 업사이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자회사 이니마 매각에 따라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GS건설이 주택사업 외에도 양질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서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처리 자회사인 이니마의 매각이 마무리될 경우 재무 구조가 한층 강화되며 중장기적인 주가 재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 GS건설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9.5%나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페이입니다.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이마트로부터 쓱페이와 스마일페이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시장에선 간편결제 시장 1위인 네이버페이와의 격차를 좁혀 기사회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투심이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6.40% 오르면서 현재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이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 관세부가 유예해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미 기술주 상승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적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시가총액 5위 자리를 두고 대형주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위는 확고하게 현대차의 몫이었는데요. 현재 방산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금융 대장주인 KB금융이 급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달 들어 세 종목이 번갈아 5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를 해줬고요. 네, 러시아 드론 공습에 따라서 계속해서 방산주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알테오젠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어제 테슬라의 상승으로 에코프로 형제들 모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52주 신저가를 나란히 기록했는데 오늘 다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린 캐스터 이유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맥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유선 캐스터와 함께 5월 28일 오전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2690포인트까지 유가증권 시장이 치고 올라가면서 연고점을 갈아치웠는데요. 오늘 맥스마스터와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 투자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의 흐름도 좋았고 우리 시장도 이에 따라 훈풍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관세도 유예되고 지표도 좋게 나왔는데 어제 뉴욕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미 조금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전일 이제 월요일 날 일단 미국의 현충일로 인해서 일단 휴장을 좀 진행을 했고 일단 근데 월요일 아침에 좀 들리는 소식이 이제 또 트럼프가 EU에 대한 관세를 좀 유예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조금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증시에 좀 훈풍이 불어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못했어요. 반영이 되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결국에는 그 다음 날 우리가 이제 전에 미증시에서 이렇게 상승세가 좀 발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제가 항상 통신망 내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어떤 글로벌 증시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좀 가리키고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조금 생기는 구간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작년하고 이제 올해 초반에 좀 고점을 달성했던 부분들 2만 포인트 조금 상회하는 이런 자리들에서 제가 일단은 요 고점까지도 확인을 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형태가 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좀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박스권 구간을 조금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지금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박스권 구간 상단을 조금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연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전 고점까지 확인을 하러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 중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지금 결국에는 이제 유럽 연합에도 그렇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유럽 연합에서 너무 좀 지지부진하게 협상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자기는 좀 이제 급한데 답답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무리수를 두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증시에 변동성은 좀 생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여러분들 꾸준히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우상향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상향으로 좀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미국 증시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는 데는 이제 AI 인공지능이 주도 역할을 하고 있다. 주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 대기업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기술력 기업들이 당연히 좀 주목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주식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는 결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꾸준히 좀 상승을 할 텐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로 조금 흔들리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흔들리는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나 이런 부분들을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변동성에는 쉽게 흔들리지 말자.
왜냐하면은 우리 국내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딱히 어떤 막 주도 테마가 생성이 되어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최근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거 다 묶어놓고 막 다른 테마들 뭐 개별 이슈로 막 터트리면서 그렇게 막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시장이었는데, 반대로 오늘 보시면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기존에 상승을 했던 조선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방산업종 이런 쪽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결국은 다시 반도체 쪽으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지수는 조금 상승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종목은 좀 안 간다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결국에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이런 대형주들이 시장의 수급을 좀 다 흡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내 종목이 안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뉴욕 시장 우상향할 것이지만 트럼프 입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인공지능이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가 또 우리 시장에 호평을 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조금 더 좋은 국면이 올 것이다. 아직도 한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장이 뭐 어쨌든 연고점을 갈아치우는 양상인데요. 그래도 좀 박스권이 될 것이다. 우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시장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장은 당연히 우상향을 하겠죠. 우상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특성을 조금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0년 이상 박스권 구간을 버텨낸 그런 흐름들을 펼쳐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즌 때 이제 시장의 양적 완화라든지 돈이 조금 많이 풀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점들을 이렇게 갈아치우는, 주가 지수가 고점을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보시면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 한 15년 동안 2007년 고점 이후에 그 고점을 결국에는 2017년도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이런 구간들에서 주가 지수가 이제 유가 지수가 892포인트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도 좀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우상향은 하겠지만은 이 구간 안에서 계속 갇혀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25년도 지금 이게 지금 월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가 지수나 이런 부분들 주가 지수의 월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25년도도 조금 가파른 상승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해서 굉장히 한 10% 넘게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구간을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특히나 실질적으로 저런 이제 증권사, 미국의 증권사죠. 어떻게 보면 이런 증권사들의 레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꼭 보통 거기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하고 좀 반길 만한 그런 일이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너무 가파른 상승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4월 9일 우리가 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연저점을 이제 한번 달성을 했죠. 연저점을 달성을 했는데 코스피 보시면은 너무 쉬지도 않고 올랐어요. 쉬지도 않고 올라오고, 자, 코스닥은 올라갔지만은 어느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이제 유가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은 어느 정도 들어올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올 때를 조금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조금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물론 우리가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기준으로 일단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당분간 시세는 조금 이어갈 수 있지만은 언젠가 분명히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래 뭐 그렇게 깊숙한 조정은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오는 조정은 그렇게 깊숙한 조정은 아닐 것 같고, 뭐 지금 뭐 신흥국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뭐 환율도 조금 떨어지는 이제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좀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그런 우리 국내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조금 힘을 좀 많이 내주고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기관에서 많은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증시를 떠받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대선, 우리가 내일부터 또 이제 사전 투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투표 기간에 좀 돌입을 하죠. 이런 부분들인데, 자, 결국에는 어떤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증시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다 공약을 내세웠단 말이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공약들이나 어떤 대통령의 이제 정책이나
어떤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이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대선을 앞두고 정책 관련주들, 정치인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뭐 만약에 내가 막 보고 있던 테마의 어떤 후보가 만약에 탈락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또다시 급락이 발생하고 굉장히 급등을 노리기에도 좋지만은 또 급락을 또 견뎌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말고 여러분들이 공략집 지금 대선 후보들이 TV에 나와서 이제 토론회 하시는 거 봤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 공약들을 좀 실천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좀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 테마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상황에 맞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가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기에 이게 만약에 지수가 조금 꺾이면서 하락을 할 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런 이제 방법들을 미리 구상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언제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연 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음 하락장이 오는 그런 구간들 이 하락장이 뭐 우리가 뭐 2주간 올지 아니면 한 달간 올지 두 달간 올지 이런 거는 솔직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대책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올해는 어떻게 좀 이제 계좌를 꾸려 나갈지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6월 달이 들어가면서 2025년도 이제 전반기가 이제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전반기에 대한 성적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내가 어떤 테마에 투자를 했고 아니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남은 2025년은 어떤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한 번씩 이제 올 초에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 맞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 덩치가 큰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수급을 좀 다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재미없는 장세가 또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살펴보니까 뭐 두 자릿수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한 20종목도 채 안 되더라고요.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봤을 때 20종목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1100종목이나 이렇게 상승을 하고 648종목 코스피에서는 648종목 그 650종목이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딱히 재미가 없잖아요 시장이 왜냐 그러면은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이제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는데 결국 지금 시장 상황에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은 결국 대형주의 강세 영향이다라고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조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테마들이나 지금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이제 호재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면서 어떤 종목을 꾸준히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미리 시장 전략을 세우자. 그렇게 하면서 또 대선 이후에 정책적인 부분을 체크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자라는 말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밤에 3% 급등을 했어요. 이제 맥스마스터님이 우리 방송 통해서도 반도체 전략 올 것이다. 기다리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온 것인지 손바뀜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유에는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6시 한국 시간으로 이제 06시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어닝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기대치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반도체 어차피 엔비디아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다 감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었잖아요. 지금 당연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다시 이제 수출에 대한 허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입장을 급선회를 하기는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그 전체적인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인데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시장도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엔비디아가 잘못해서 뭔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행정부라든지 뭐 어떤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수출 그러니까 판매 대금이 조금 막혀 있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 좀 저조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우리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좀 이제 다시 점유율을 높여가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거나 충분한 가이던스를 조금 제시를 해준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높여갈 것이면서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조금 회복을 시킬 건지 실질적으로 이제 뭐 화웨이나 중국 이제 자체 기업들이 자체의 반도체를 지금 생성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굳건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여기서 또 어떻게 또 시장의 점유율 그리고 이런 난관들을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일 실적 발표는 어느 정도 막 시장의 영향,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이제 변동성은 발생을 시킬 수 있어도 결국에는 그 실적을 발표하고 난 뒤에 가이던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또 단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또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뭐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PC 물가 지표라든지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굉장히 결정적인 참고 자료로 좀 활용을 하는 소비 지출 물가 이런 이제 지표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다음 주는 이제 6월 달 들어가면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보시면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대한 이제 지표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지금 관세를 시작을 하겠다 하고 난 뒤에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다 막 늘 수밖에 없죠.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막 수출을 막 미리 뭐 물건을 좀 쟁여놔야겠다 뭐 이런 이제 판단으로 인해서 해놨는데 자 그런 구간들에서 살짝 꺾였을 때 어느 정도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게 변동성이 있는지 쉽게 말해서 이 앞전에 이제 관세 여파가 발생이 되었을 때 관세가 좀 진행이 되었을 때 이 여파가 지금 어느 정도 여진이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내일 좀 단기적인 방향성은 내일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연고점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에서 여기서 꾸준히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다음 주 시장까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지표 발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챙겨 가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략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사실 조선, 방산 이쪽도 좋은데 사실 강세를 보이는 쪽 보면은 그간 많이 안 올라왔던 종목들도 올라와 있고 테마 업종별로도 그렇거든요. 특징 섹터 어디로 잡아볼까요? 저는 근데 지금도 인공지능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I 관련주로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이제 아까 지금 방송을 조금 진행할 때 뭐 이제 퓨리오사 AI 관련 이제 이슈가 조금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퓨리오사 AI 관련 이슈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체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일단 퓨리오사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연출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아까 뭐 한 20% 이렇게 막 상승을 하더라고요. 퓨리오사 예 관련주 보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DSC 인베스트먼트 아니면은 뭐 엑스페릭스, 포바이포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거에 굉장한 큰 폭을 상승을 보였던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이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 과거보다 더 큰 이슈 이때 왜 올라갔냐 결국에는 뭐 대표들이 대선 주자 후보들이 뭐 퓨리오사 야외를 방문을 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어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이후에 어차피 새로운 정부 누가 들어서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거기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우리가 어떤 종목들 보시면은 관련주도 조금 죽는 것 같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막 움직여주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고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이제 AI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런 AI 관련 업계 지금 이제 퓨리오사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AI 업계 전반적으로 조금 호재로 좀 받아들일 그런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음 AI라든지 일반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인공지능 관련주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나 이제 뭐 제가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들 여기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도 아직까지 수익 구간이에요. 우리가 한 7%, 8% 정도 수익 구간인데 솔직히 요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7%, 8% 정도 수익만 보고 마무리하기는 굉장히 아쉬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정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지 여부까지 조금 살펴보려고 그 시장에 맞게끔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먼저 좀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은 뭐 오늘 같은 시장 내 종목은 좀 안 오른다 이런 말은 조금 덜 하실 수 있겠죠. 왜냐?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 구간에 있다. 영어는 수익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익 뭐 한 7%, 8% 난다고 해서 바로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 우리가 뭐 지금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정부 들어섰을 때 어떤 이제 방향성 그리고 인공지능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얼마나 더 크게 수익을 볼 것인가, 길게 수익을 볼 것인가.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이 조금 나면 팔기 바쁘고, 음, 그리고 물려서 뭐 50%, 60% 이렇게 빠지면은 묵묵히 버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수익이 날 때도 50%, 60% 수익이 날 때도 묵묵히 버티면서 크게 수익을 내는 그런 습관을 조금 들이셔야지 여러분들의 그 투자 습관 조금 고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라가는 종목 따라서 사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챙길 수 있는 구간 많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조금 눌려 있고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을 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선침해라고 하잖아요. 선침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계좌도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에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시장에서는 재미가 없지만은 이런 굉장히 좋은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개별적인 종목들이 조금 눌리더라도 오히려 이런 자리들이 여러분들이 새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퓨리오사 AI 7월 국내 대기업의 AI 반도체 공급한다. LG가 유력하다 이런 이슈가 있는 만큼 오늘 장 특징 섹터로 좀 꼽아 주셨는데 상용화가 되면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관련주로 DSC 인베스트먼트, 에스페릭스, 4x4, 나우 아이비 등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종목들 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장 특징주로 퓨리오사 AI 관련주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손바뀜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좋던 종목들 오늘은 조금 시세 약세를 보이니까 이쪽으로 또 기대를 봐야 할지 오늘장 유망주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인텔리안 테크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자리보다는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근데 지금 이런 자리들에서도 크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제 주가를 좀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조금 저항을 맞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될 거예요. 연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만약에 지난주에 놓치신 분들, 지난주 방송을 놓치신 분들이나 제가 도시망에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가이드들을 조금 놓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자리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장기 이평선이 돌파가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두산 에너비티나 제가 이제 그 전에 방송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보면은 자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면은 위에 어떻게 이제 주가가 아무것도 없죠. 다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세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힘들이 더욱 강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장기 이평선에서 돌파를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제가 이제 조금 기대가 되는 거는 이런 구간들을 지금 보시면 오늘 보시면은 조금 하락을 하시면 좀 윗골이 달리는 구간들이 보시면은 이런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이제 윗골이가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좀 줄여서 보면은 과거에서부터 이런 자리들에서는 저항이 조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자리가 돌파가 되었을 때는 충분히 더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자리들 지난주에 우리가 공략해 놨으니까 이런 자리들에서는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단기적으로 뭐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이평선이나 이런 저항들을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단기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절하게 어떤 자리에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이제 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하락에 대한 그런 종목들도 지금 좀 슬슬 준비를 할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신망 내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주 항공 관련주, 뭐 물론 이제 오늘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6만 주도 채 안 되거든요. 6만 주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없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조용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보셔라.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 특징 테마나 이런 부분들은 요 이제 우주 항공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뭐 어떤 호재거리나 이런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걸 보자라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자는 거다. 미리 준비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슈가 동반이 되고 추가적인 슈팅 나오고 크게 상승을 할 때 그런 수익률들을 온전히 여러분들 계좌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밤에 뉴욕 시장에서도 우주항공 쪽이 좋았는데 트럼프가 골든돔 뭐 임기 내에 끝내겠다 이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관심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6월이니까 이제 전반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나은 전략 세워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휩쓸리지 말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뭐 종목 전략 나는 조금 더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 통해서도 방송 끝나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투자 고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뭐 관세 피해주로 등극이 되면서 그간 너무 많이 눌렸고 많이 힘들었는데 지난밤에 테슬라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주 7일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강세를 보이는데요. 반짝일까요? 아니면 진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걸까요? 저는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슬슬 좀 준비를 해야 될 때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2차 전지 지금 어제 이제 시외 보시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니면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이 뭐 정부의 뭐 SOS를 좀 쳤다 이런 소식도 이제 전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는 말이 결국에는 돈이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워낙 이제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특히나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밑으로 하락이 열려 있으니까 이런 구간들 한번 지켜보고 이제 판단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구간들은 한 25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조금 하락이 열려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가 언제까지고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언제까지고 상승을 하는 종목도 절대 없고요. 언제까지 하락을 하는 종목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왜냐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주들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2차 전지, 특히나 2년 전에 이 꼭지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구간들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느 정도 지금은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좀 조정을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약 손실이나 손실이 좀 적게 여러분들이 좀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지금 2차 전지주를 보시면은 거의 다 이렇게 바닥 구간이요. 최근에 거의 저점을 계속 다 경신하는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
52주 신고가를 계속 신저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자 이런 자리들에서 잠깐의 반등이나 이런 구간들 그리고 자 어느 정도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셔도 좋지 않겠냐. 제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당장에 뭐 2차 전지 뭐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회사에 주치를 나가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나라와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상관이 없는데 일단 2차 전지가 지금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 2차 전지라는 게 우리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우리가 활용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뭐 ESS, BESS라고 해서 배터리 에너지 전력 저장 장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잠시만의 반등, 잠시간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전력 시장이라든지 인공지능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글로벌 전력 기기 업체들도 굉장히 지금 호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2차 전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뭐 2차 전지 제가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제가 보던 25만 원 저점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했지만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짧은 구간은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 볼 만한 그런 구간들이 발생이 된다. 근데 이런 대형주들도 제가 말씀드린 짧은 구간은 한 10%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10% 20% 정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어차피 막 너무 주가가 빨리 움직이면 주식의 가격이 빨리 움직이시면 대응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하반기 좀 적금처럼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2차 전지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 가보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2차 전지 또 긍정적인 전망이니까 모아가 보자라는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맥스마스터님과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맥스마스터님 오늘 좋은 전략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월 28일 수요일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유선 캐스터와 함께 오전 시황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캐스터 이유선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날 장 후반 급등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던 반도체와 금융, 보험 쪽에서 나왔습니다. 코스피 2630선을 지키며 마감해줬고요. 코스닥의 경우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휴장하고 열린 미국 뉴욕 증시, 간밤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선포한 50%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기로 하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영향입니다.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소비자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웃돈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한몫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 시장 분위기도 한껏 달아오르고 있을지 저와 함께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지금 모두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면요. 전거래일 대비 0.57% 오른 2648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1.72%까지 오르면서 268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5% 상승한 731선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는 모두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매수세를 보여줬던 개인은 홀로 매도 흐름으로 포지션 바꿔줬고요. 코스닥의 경우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홀로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은요. 우선 1위 두산에너지 에너빌리티고요. 2위 삼성전자, 3위 하이닉스입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자주 살펴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3일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신규 발전소 건설이 용이하게끔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원전을 늘리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원전 사업도 수출을 염두에 두고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중 하나인 현대건설도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국내 주식시장의 원자력 관련주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으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삼성전자는요. 냉매 없는 냉장고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존슨홉킨스 대학교 응용물리학연구와 공동 연구한 결과 고효율 펠티어 냉각소자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실증에 성공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펠티어 냉각은 펠티어 반도체 소자에 전기를 가하면서 한쪽 면은 차가워지고 한쪽 면은 뜨거워지는 효과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계속해서 성장세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철도 사업 신규 수주와 함께 방산 사업 분야에서 수주 물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생산이 이어지면서 수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올해 생산 능력을 더 높이는 현대로템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전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우선 SM입니다. SM 오늘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중국 테센트 뮤직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M이 중국향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부추겼는데요. 한학령 완화 기대와 맞물려 중국 시장 확대 가능성까지 부각된 상황입니다. 현재 SM 살펴보면 1.39% 오른 모습입니다. 관련주인 YG엔터와 JYP엔터도 데뷔와 컴백 소식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GS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실적 호조 기대감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회사 이니아 매각에 따라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GS건설이 주택사업 외에도 양질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서 실적 개선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정명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주가 재평가의 계기로 자회사인 이니마 매각이 마무리될 경우 재무 구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인데요. 카카오페이 쓱페이 인수 검토에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선 간편결제 시장 1위인 네이버페이와의 격차를 좁혀 기사 회생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투심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린 캐스터 이유선입니다. 네, 오후장도 우리 박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성공투자 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